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일본과 같은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에서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에는 독자적인 수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검찰에는 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물론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일본 경우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검찰 조직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깨끗한 정치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 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 보이는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 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 권력 위주의 권력 행사를 합의 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 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로 나가려면 구조적인 결함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견제와 대립에 머물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협력과 소통의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꾸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152명이었던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규모가 20대에서는 개헌 의견선에 육박하는 193명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회 여론도 80%에 달했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될 경우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경험에 비추어서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가 주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셔서 내놓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걸 다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걸 낸다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좋은 개헌안을 내주시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참여 여부는 아직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 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당 독식의 시도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시군구 기초의회 선거와 같이 일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했고 또 의원들 모임도 만들어서 연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개헌을 추진하면서 개헌이 되면 반드시 선거법도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개정이 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가 이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 간에는 그런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광역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그런 면에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중대선거구제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 8%대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 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 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 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 투쟁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 운영 모임이 뜻을 합쳤고 2년여에 걸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처절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국회 개혁의 사례입니다.